한 젊은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담벼락에 문을 열어 뭔가를 밀어넣고 돌아섭니다. 수건에 쌓여 꿈틀거리는 작은 몸짓. 피 묻은 수건을 펼치니 옷도 입지 못한 채 발가벗은 아기가 드러납니다. 탯줄이 그냥 달려있네요? 네네네.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탯줄이 그냥 달려서 왔어요. 혼자 자른 듯 길게 늘어진 탯줄. 머리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차갑지.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대요. 저희가 탯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1138번째 아기. 그리고 지금 또 남겨지는 아이들. 이들은 누가 왜 두고 간 걸까? 새벽 3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가버리는 남자. 아래로 한참 내려가자 누군가 그를 기다립니다. 사모분이신 거예요?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배를 움켜쥐는 산모. 많이 아프신가 보다. 네, 훨씬 아프고. 집에서 바로 나오신 거예요? 또? 그들은 그렇게 떠나버리고 피가 너무 묻어 있어요. 금방 집에서 놓은 것 같아요. 이불에 둘둘 말려 들어온 아기. 몸 곳곳에 핏자국과 태변이 묻어 있습니다. 미안. 피는 닦자. 피는. 이런 데는 닦아주고 제대로 된 처치가 안 되려 그래. 옷부터 입을까? 아기에게 남겨진 유일한 부모의 흔적. 하지만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해 보이는 아기.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어디론가 보내질 채비를 합니다. 이제 시설 갈 준비. 오늘 새벽에 왔는데 네. 바로 가네요. 네, 바로 갑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왔어도 너무 날씨가 좋아요. 낳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남겨져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아이들.
이곳에 머무는 건 짧게는 몇 시간, 길어야 사나흘 뿐. 다시 힘든 여정을 떠나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유기아동 이제 처리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검사를 받은 이후에 일시보호를 한 뭐 일주일 정도 받은 후에 이제 전국에 이제 비어 있는 보육원으로.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름도 없어 이렇게 발바닥에 번호로 대신합니다. 정식으로는 이름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임시로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가면 또 이름이 바뀌고 그럴 수도 있어서 그냥 1번, 2번 이렇게 나가요.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올 때도 그랬듯 나갈 때 짐도 단출합니다. 아동 보호시설까지 갈 때 분유, 여의구 분유랑 그 다음에 그 손수건 그 토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별 이런 옷 그런 같은 거 챙겨줘야죠. 그리고 엄마들이 쓴 편지 같이 챙겨주고요. 엄마가 뱃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한 것도 미안해. 많이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줘. 엄마가 잊지 않을게. 사랑해. 라고 썼네요. 잠시 뒤 구청 직원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아기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입으로 간다. 네, 뭐가 먹고 싶은가 봐, 걔는. 아, 손이 여가 있네. 갑시다. 추워, 가라.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그날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환한 대낮, 한 젊은 여성이 또 한 명의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20살이요. 상담차를 따라 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아기 엄마. 그런데 짐가방이 꽤 큽니다. 오늘 짐 싸서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아기가 더 이상 있으면 피해가 많이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아기가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그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기 아빠 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 뒤로 이제 연락도 안 닿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쪽에서 아예 뭐라고 있는 상태기도 하고 19살 때 잠깐의 만남으로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세희 씨. 아이가 있는 것도 5, 6개월 때 알았어요. 그때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원래 좀 거르고 2-3달씩 한 번에 건너뛰는 것도 많았고 원래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오래 안 한다 싶어서 많이 놀랐죠. 일단 아이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냥 그날 그러지 말았어야죠. 일단 부모님한테 말하면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혼낼 거라는 게 제일 무서웠어. 혼날 거라는 것도 무서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해봤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도 상담할 곳이 없죠. 부모의 이혼 후 세희 씨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고깃집이나 손에 잡히는 거 다 하나씩 당장 돈이 필요해지면 하나씩 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나이가 있지. 네. 또 새벽까지 일하다가 나중에 집 들어가 진통 와서 그러고 혼자 아기 낳았어요. 무서웠죠. 낳는데 혼자 있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아기를 낳고 집에 딱 왔는데 분유도 없었고 기저귀랑 분유랑 이제 아기 낳고 나면은 병원에서 주는 그 한 통이랑 기저귀도 6개? 그 정도 보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애를 살려겠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는 세희 씨. 그런데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혼하고서부터는 이제 술을 드시면 주사가 좀 생겼어요. 폭력도 조금 세였고 저한테는 그건 솔직히 괜찮은데 술 취해서 이제 아기를 갖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기를 던졌었어요 한번. 점점 심해지니까 어머니께서 일단 너무 심해지시니까 아기가 다치는 것도 싫고 갈 곳도 기댈 누군가도 없는 상황. 세희 씨는 아기를 입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워서 버린 게 아니고 아기가 못나서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버린 거니까 나중에라도 자책하거나 뭐 자기는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았다는.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데리고 온 미영 씨도 19살. 누구에게도 지금 도움받지 못하고 지금 아이만 낳고 바로 이쪽으로 온 거죠? 네. 원치 않은 관계로 생긴 아기. 출산 직전까지도 편의점에서 일하며 몰래 낳아야 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사실은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산후조리도 못하고 일을 쉬면 뭐 월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일을 쉴 수는 없어요. 아기를 입양기관에서 데리고 가는 날,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미영 씨. 그런데 한참을 쳐다만 봅니다. 어디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엄마 입에 안 들어져? 이름이라도 좀 불러줘야지. 아 예쁘네 우리. 아프지 말고 사랑해.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는 1,100여 명. 지난 해만 223명입니다. 도망치는 부모를 붙들고 상담한 경우가 201명. 72%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였습니다. 중학생까지 10대도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이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이 내 그 정말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 산부인과 병원. 한 미혼모로부터 긴급하게 도움 요청이 왔어요. 여기 또 원장님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마음 좋아졌어? 손 소독하는 양수가 흐르고 진통이 시작됐지만 산전 진료 기록이 없어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는 지선 씨. 다 거절당했어. 왜요? 너무 임박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은 진짜 집에서 나가는 상황? 생각까지. 임신하고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지선 씨. 노출이들 좀 무섭기도 했고 안내데스크에서도 큰 소리로 미혼이세요? 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냥 네 하고 예약 접수를 해놨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두세 번 되거든요. 하루로 밥을 먹고 사는 한도 있고. 지선 씨는 사실 아기를 낳으면 바로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좀 먹을 걸로. 근데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아이를 이제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모들만 정말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아이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요. 원래는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아이인데 우선이가 생명을 복잡을 하고 일을 하고 되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보자마자 고생이가 너무 심해. 근데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는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일반 평범한 부모들처럼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쉬려고 있으니까.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해 갈 곳이 없다는 지선 씨. 며칠 아기와 교회에 머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아기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요즘 말로 썸 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덜컥 이제 임신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그냥 지워라. 그 말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섰죠.
그동안 아기 10달 품으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가슴은 이제 숨기고 사는 거. 이 아이의 존재를. 배가 이게 자꾸 나오니까 배에 자꾸 힘을 줘서 배가 임신한 것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재선 씨는 아기를 낳은 다음 날도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며 나섭니다. 엄마 금방 올게. 이렇게 사랑해 아들. 사랑해. 그리고 보름 뒤 마음을 정했다는 재선 씨. 아침 내내 아기를 품에서 떼어놓지 않습니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금 마련된다면 사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포기하고 싶은 엄마가 어딨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위험으로서 좀 살아갈 자신.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재선 씨는 그렇게 아기를 입양기관에 보냈습니다. 이름 적지는 태어나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엄마가 정말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올라오는 혜진 씨. 사실 혜진 씨는 1년 전 베이비박스에 이 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있었으면 그리고 애기 아빠가 무책임하지만 않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보고 버리자고 자기 애기 아빠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다가 데려다 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애기 데리고 와라, 같이 살자, 할머니랑 같이 키우자 꼭. 그래서 77살 할머니, 장애가 있는 사촌 언니, 혜진 씨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저 돌 때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저를 저 밑에다가 그 슈퍼 쪽에다가 눕혀놓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눕혀놓고 갔던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형편에 손녀딸을 거둬 키운 할머니. 그런 할머니 앞에 아기를 안고 온 손녀딸. 혜진 씨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성계가 만났는데 저는 그때 미성년자였고 19살 때였고 애기 아빠는 23 정도 됐었어요. 근데 처음 만날 그날에
제가 술을 그때 많이 먹었어요. 네, 어린 마음에 같이 먹고 막 그러니까 즐겁고 막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알몸인 거예요. 원해서 생긴 아기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키우려던 혜진 씨. 하지만 아기 아빠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 병원비도 그 90만 원 나왔어요. 제왕절개라 그 비용도 그 반반씩 냈어요. 아기를 그 낳고 나서 한 달 뒤에 계속 연락이 와서 그 돈 내놔라. 다시 내놔라. 내가 버리라고 아기를 버리라고 돈을 줬지 키우라고 돈을 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그래서 줘버렸어요. 제가. 그 40만 원. 평범한 19 소녀에서 한순간에 미혼모가 된 혜진 씨. 남겨진 삶의 무게는 혜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냥 우는데 아기가 아프고 울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대신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때는 아기 안고 둘을 다 울었어요. 제가 둘 다 아기랑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은 혜진 씨. 미혼모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원래 청소년 미혼모에게 지원되는 양육비가 매달 17만 원. 그런데 혜진 씨는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긴급한 육아용품은 한 번에 10만 원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꼭 갖고 싶었던 걸 적습니다. 유모차. 유모차랑 애기 데리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만 30분 5개월. 당장 하루하루도 힘겹지만 혜진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0대 시절 방황하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그녀. 얘를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나 해보려고. 검정고시. 네. 평범한 소녀였던 그때. 사실 혜진 씨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기쁨 줄 수 있는 가수. 그냥 들으면은 기분 좋아지는 가수.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안 부르고 싶어요. 부르면 또 하고 싶을까봐 가수가 그냥 헛된 꿈을 꿀까봐. 그래도 혜진 씨가 꼭 지키고 싶은 하나. 이 아이입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 그냥 이뻐요 이뻐. 다 이뻐요.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던 지선 씨. 열흘 뒤 그녀가 다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네.
좀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잠들면 깨고 자꾸 꿈에 나오고.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입양 보낼 때는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이유였거든요, 사실. 이제 아빠가 없다는 것도 있었고, 네, 보내고 나니까 그런 것들 생각보다는 이제 제가 평생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데 이게 한 아이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초조해 보이는 그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제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많이 컸어.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다 온 아들.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손을 꼭 잡고 그제야 잠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석 달 뒤 혜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젠 엄마 품으로 뛰어갑니다. 사실 혜진 씨의 집을 다시 찾게 된 건 얼마 전 그녀가 보내온 SNS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큰 결심을 낸 혜진 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그녀. 고교 중퇴 학력에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 알아봤었는데 처음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애기냐고. 저번에도 어떤 사람이 애기를 데리고 일을 했대요. 계속 애기가 아프고 막 그럴 때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니까는 그냥 저희는 애기 있는 사람을 안 받는다고. 급한 김에 냉면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며칠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벌써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막 뒤에서 막 욕을 해요. 계산하고 있으면 뒤에서 욕이 들려요. 그게
생각보다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열심히 하려고 다 해보는데 너는 잘하는 환경이 안 좋아. 너는 어떻게 해서 안 돼. 막 이렇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 혜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잘 있었어? 그 뒤로 휴대폰 알아? 최근 전화로 협박을 받았었다는 혜진 씨. 심야 시간에 오면 나는 바로 전화해.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일진들은 아닐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영사한테 뭐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으니까 연락을 해줘. 그래야 우리 오든지 아니면 또 본인하고 통화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 현장에 나가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옆에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뭐 든든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겠다는 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혜진 씨. 편하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그날 오후 혜진 씨는 오랜만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어떤 책을 사야 할지 한참을 고르는 혜진 씨. 검정고시 접수를 하긴 했는데 그녀는 마음이 복잡해 보입니다. 3년? 그럼 3년 만에 지금 책 다시 보는 거죠? 네. 어때요? 할만할 것 같아요? 아직 자신감은 없어요.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수학이요. 수학책 다시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아파버려요. 아직은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도 멀고 힘들 이 길. 제가 그 부모 없는 슬픔을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놀림도 많이 당했었고 그 운동회가 일어나면은 그 다른 애들은 엄마랑 다 도시락 같이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겪을까 봐 걱정이 돼요, 많이. 또 저처럼 아빠 없다고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할까 봐.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혜진 씨. 그녀는 20살 엄마입니다. 부딪혀보자. 완전히 크면은 엄마 어디 출신이냐, 뭐 고졸을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당당하게 고졸했다 말하고 싶어서 해야죠. 할 거예요. (7월 3일) 베이비박스엔 1183번째 아기가 들어왔습니다. 4월 초에 왔던 1138번째 아기. 그 이후 45명의 아기가 더 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낯익은 얼굴.
박지선 씨입니다.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다 다시 키우겠다며 데리고 갔던 그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야간에 아기 돌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지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기도 하고 이제 오는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니까 올 때마다 아이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제 마음도 아프고. 아이는 잘 있는지 묻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보여줍니다. 벌써 100일을 맞았다는 아들. 아이를 줘. 그런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되기 전에 한번 보러 오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번에 만난 게 끝일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쌤이 그 위탁 하시는 분께 돌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냐고 하셔가지고 근데 괜찮다고 하셔서 아마 겨울쯤에 또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입양기관을 통해 위탁가정에 보내졌다는 아이. 그 사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상세포가 좀 발견돼서 치료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조직검사까지 이제 들어갔고 조직검사 나오니까 이제 암까지는 안 갔고 암 바로 이제 직전까지 전 단계까지 왔다고 하셔서 치료도 걱정인데 마땅한 직업도 없는 그녀에게 또 큰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너 주민등록 등본이랑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하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그 통장이 압류가 돼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난 빚을 한 군데에서만 진 게 아니라 총 6군데를 졌고 이게 제가 총 합쳐보니까 3,800만 원? 보니까는 그 친구가 지금 외국어로 좀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빌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빌렸는데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는 다시 베이비박스에 왔습니다. 여기 오면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갈 때 생각이 더 나니까 왠지 저기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계속 왔던 게 잊혀질까 봐 제 기억에서 지워질까 봐 엄마 품 떠난 애기들 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면 생각하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다. 다섯 살, 3살, 두 딸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는 프랑스인 소피 씨.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matin, j'ai personne qui m'aide. Je fais ça chaque matin. 동거하던 아이 아빠가 떠나고 소피 씨는 미혼모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Tu fais coucou en bas. Tu vas le revoir tout à l'heure. À tout à l'heure.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교육, 보육비는 방과 후 비용까지 다 해도 6만 8천 원 정도. 한부모라 보육료가 더 저렴한 데다
별도 정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Il y a eu, après l'accouchement, il y a eu une prime de naissance dans les 900 euros, 900 et quelques. Voilà, j'ai le tout avec voilà, mon droit autant que demandeur d'emploi, j'ai le RSA et pour les enfants, j'ai dans les 700 euros. 그 덕에 소피 씨의 일상엔 여유도 있습니다. Je fais de la musculation, de la remise en forme, de l'aérobic, voilà, parce que j'ai pris du poids après le deuxième accouchement. Et là, j'essaye de retrouver ma taille d'avant.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20여 가지. 출산 비용도 무료인데다 임신했을 때부터 주는 출생수당, 저소득자 기초수당, 육아휴직 수당, 다자녀 가족 수당은 물론 자녀 계약 때 주는 계약 수당, 많이 아플 땐 자녀 간호 수당까지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는 별도의 자녀 부양 수당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Surtout une prise en considération de ces situations familiales particulières dans l'ensemble des prestations, des aides et des services qui sont apportés aux familles en France. Parce que, tout simplement, les personnes seules avec des enfants figurent au nombre des personnes les plus socialement défavorisées en France. 프랑스에서 미혼모라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건 경제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요즘 새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소피 씨. Non, jamais. J'ai eu des entretiens déjà. Jamais on m'a pris ça comme un point négatif ou qu'ils me disent vous êtes toute seule alors on ne peut pas vous prendre. Ou quand je cherche du travail ou n'importe quel établissement où je vais, ça n'a jamais été quelque chose de différent ou quelque chose de pointillé. Les gens s'arrêtent sur ce point-là. Non, ça passe normalement. Je suis une famille normale. 이처럼 프랑스에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또 부모가 같이 살든 한부모 가정이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다릅니다. 어린 것이 어린 것을 또 낳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비하해요. 그냥 저를. 저것은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애를 낳았나 이런 식으로. 친한 동생도 있고 임신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퇴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미국 오니까 아기를 낳아서 혼자 키우려면 그 이제 돈을 벌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을 못 하게 돼버리면 뭐 안 못 하게 되니까 일을 하려면 숨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엄마들을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그 엄마들이 아기 손을 놓게 한 사람들은 누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혹시 내가 그렇게 그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지. 한편에선 출산 장려 정책을 외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낳은 아기들도 버림받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5년만 해도 한 3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됐어요. 지금 우리 아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아이 낳게 하냐는데 있는 애기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다수가 미혼모 아이들일 거예요. 아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지 그 아이들은 모두가 다 동등하게 대우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법 제도적인 면에서 뭐 혼외 출생하든 뭐 동거해서 태어난 아이든지 이런 아이들이 법적인 지위를 갖고 부모의 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나와서 밥 먹자. 예빈이, 다 먹을 거야. 다 같이 먹을 거야 오늘. 밥 먹을 거예요. 네. 아니 기도했어? 얼굴은 서로 다른데 부시성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베이비박스 혹은 길거리에 남겨졌던 그 아기들. 보육원 원장의 성을 따른 겁니다. 보육원 막내 세인이도 베이비박스에서 왔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만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세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랑 성이 같이 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찾아오겠다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거고, 이 앞에 들어왔던 남자애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그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24시간 정성껏 아이를 돌보는 보육원 직원들. 그래도 아이들에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나 봅니다. 애들이 꼭 여기 가슴에 여기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안겨도 꼭 여기에 안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또 앉아 있으면 한 명이 달려들잖아요. 또 다른 애도 달려들어가고 꼭 여기 가슴에 안기려고 하는. 처음 여기 오던 날 세인이 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 세인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